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투자 3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이었나요? 트럼프 형님께서 또 트위터를 날리셨죠. 중국의 물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 10일부터 그렇게 날리면서 이제 전 세계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특히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에 좀 폭락을 했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계좌도 많이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관세는 부과가 되었고요. 회담은 별다른 결론이 없이 그냥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러고 나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미리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폭락하고 나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예측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락을 그냥 몸으로 다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먼저 중국이 관세를 계속 쳐맞고 버티다가 결국은 터져버리거나 경제가 무너져버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버티다가 그냥 적당히 합의를 하고 중국 시장을 개방해 버리고 미국 자본이 이제 중국으로 몰려들어서 버블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높겠죠. 그리고 또는 그냥 중국이 잘 버티다가 별 타격 없이 그냥 중국이 잘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개방도 하지 않고 미국이 오히려 이제 더 위축되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거는 없으니까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랑 시진핑도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되게 잘 맞추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연이어서 맞추는 분들 어떻게 될지. 그런 분들을 너무 또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한 1000명이 예측을 하면은 그 중에 한 500명은 맞을 거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 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 500명 중에서 또 그 다음 사건을 예측을 하면 또 한 250명 정도는 또 맞을 거고, 또 한 120명 정도는 맞을 거고, 그런 식으로 맞추는 사람은 계속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좀 운이 좋으면은 10번 연속으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 맞추는 사람도 근데 언젠가는 이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 평생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떤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될 거다, 미국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그대로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거는 아니죠. 예측을 못해도 주식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죠. 아까 제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경우마다 이제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나빠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 좋아지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 또 안 좋아지는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에 이제 적당하게 자산을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예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중국이 만약에 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은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좀 안 좋아지겠죠. 화장품이라던가 한류, 컨텐츠나 이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안 좋아질 겁니다. 반대로 중국이 잘 나가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또 이제 중국이 중국이 망하는 경우에 또 오히려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이제 기술을 따라오고 있는 기업, 중국과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기업들은 중국이 망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어떤 산업이나 나라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몰빵한 것보다 이제 한 번에 크게 먹지는 못하겠지만 크게 잃을 일도 없을 거고요. 조금씩은 이제 계속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되니까 그대로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자본주의 특성상 자산 가격은 계속 전체 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몰빵한 것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씩 먹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큰 상관없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중국이 잘 나가든 미국이 잘 나가든 간에 뭐 상관없이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이고요. 100만원 더 입금해서 국내 주식 총 3,100만원 입금했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 살 건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 12주 사고요. 예, 삼성전자 비중이 좀 너무 높기는 한데 그래도 뭐 사고 싶으면 어쩌겠습니까? 사야죠. 사줬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조회 한번 해볼까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사모개발 또 사겠습니다. 사모개발 요즘에 뭐 또 정부가 무슨 3기 신도시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은 또 계속 땅을 파야 되니까 사모개발 주식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됐고요. 나머지는 CJ ENM 한번 또 사보겠습니다. CJ CJ ENM 요즘 또 엠넷에서 프로듀스 101 새 시즌이 시작했죠. 그것도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2주를 사야 되겠네요. 예, 이제 다 했습니다. 이번 주 매수는 아마 이걸로 마칠 듯 합니다. 예, 오늘 5월 11일 토요일이고요.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주차. 예, 순자 3평가액이 3,132만 6,376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보다 거의 한 170만원 내려갔나요? 예, 지금 그렇게 변한 종목들이 많죠.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CJ ENM도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목요일에 실적이 나왔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폭락을 했는데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폭락을 했네요.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내렸습니다. 예, 해외 주식 계좌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미국 S&P 지수도 제법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오르잖아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이런 게 좋습니다. 뭐 폭락을 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 주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없거든요. 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죠. 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31주차 지금까지 3,100만원 투자해서 3,132만 6,376원. 이제 얼마 플러스 안 되죠. 한 32만원만 플러스네요. 그리고 해외 주식은 130만 3,342원. 뭐 이거는 한 만원 정도밖에 안 내렸고, 총합은 3,100만원 투자해서 3,262만 9,718원입니다. 계좌 잔고랑 원금 그래프를 보시면 100만원을 더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총합이 내려갔죠. 예, 미중 무역 협상이 뭐 별 결론 없이 아직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는 뭐 안개 속이죠. 그래도 좋은 기업들을 잘 골라서 적절한 분산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시청을 원하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